제가 별로 모습이 안 좋죠. 립스틱도 발랐는데도 많이 얼굴이 초췌한데 오랜만에 스크린 앞에 앉았어요. 아니지, 스크린 앞에는 뭐 제가 이제 수업하는 것 때문에 또 학생들하고 미팅을 하고 그러느라고 자주 앉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희 과에 세크리터리가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받았어요. 제가 그 전날 학교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수업 이제 수강 신청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충격이 큰데 많은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 제가 그동안에는 선생과 이제 학생 사이에 그런 관계로 제가 평생을 이제 일을 해왔지, 누구랑 같이 어떤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처럼 동료랑 그다음에 위에 이제 그 보스들이죠. 위에 뭐 부장님이나 뭐 이런 차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그런 게 물론 이제 대학에도 교수들 위에 뭐 학과장도 있고 이제 뭐 학장도 있고 총장도 있고 이제 이렇게 쭉 있지만은 이 아카데미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지배관계가 아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상의 서로의 책임의 높낮이가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디시전 메이킹, 우리가 결정권자라 그러잖아요. 결정을 하는 사람, 마지막 이제 최종 결정하는 사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다 하면은 이제 좀 더 높은 어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고등 인지 능력이라는 거를. 근데 이제 이 고등 인지 능력이 꼭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 고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센소리부터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자라가잖아요. 발달이 돼 가는데 고등 인지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제 요즘은 뭐 메타 커그니션 이래가지고 영어로도 많이 한국 분들도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메타 커그니션 뭐 이러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타 커그니션이면 고등 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 이제 아무리 복잡해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능력 또 내 삶이 너무너무 복잡해질 때 내 삶의 그거를 그냥 혼돈의 시대에 그 혼돈 속의 질서를 만들 수 있거나 그 질서를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저는 이제 고등 인지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움하고는 크게 연관이 돼 있지 않다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고등 인지 능력이 생긴다기보다는 고등 인지 능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와 위즈덤이라는 지혜하고 좀 더 연결이 더 되는, 왜냐하면 고등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든 행동이라든지 결정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결과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그 할로윈 데이에 나타난 그 참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이나 그 친구나 그 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그 충격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또 직접적으로 또 저와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과에서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세크리터리라 그러지만은 사실 미국에서 세크리터리는 한국으로 말하면 사무 일을 하는 사람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서의 개념은 이제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누구 부장의 어시스턴트, 뭐 학장의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프로보스트의 어시스턴트 이런 명칭으로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크리터리라는 개념이 잘못 번역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저희 그 어저께 저녁에 죽었는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가 모든 거를 다 관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과 발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요즘 이제 주위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의 그 뭐 성격이라든지 학생들마다 뭐 학생 한 반에 예를 들어서 수업 하나에 20명이 들어오든 30명이 들어오면 그 20명, 30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제각각의 자기 개성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수하고 같이 인터랙트 하는, 그나마 또 이제 수업을 그전같이 막 매주 만나서 하던 그런 수업에서도 그렇게 많이 인터랙트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국처럼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한국은 뭐 교수들하고 같이 뭐 술도 마시러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뭐 애프터도 하고 MT도 있고 뭐 굉장히 그런 게 많지만, 미국은 사실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클럽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그 클럽에 이제 교수를 그 지도 교수처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교수가 뭐 학생들 행사하는데 이런 데에 뭐를 뭐 불러가지고 교수랑 같이 뭐 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살다가,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일을 하나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그 조직에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야. 이제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딜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나 혼자 다 해버리면 참 편한데,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분업을 하면서 내가 훌딱 해버리면 마음은 편하지만은, 시간은 좀 들어도 이제 마음은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 저 친구가 해줄 때까지 제가 무한정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게 또 내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닌, 이 사람의 이 머리 두뇌에 대한 펑션을 다시 한번 또 어른의 입장에서 이제 맨날 아이들 발달하는 것만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것만 가르치다가 이제 어른의 이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과에 그 일을 하던 비서가 그만뒀잖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으면 이제 새로 또 사람이 올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일을 어느 정도로 해줄 수 있을까. 요즘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일에 관계돼서 뭐 교수가 하나 새로 온다든지, 아니면 뭐 학과장이 바뀐다든지, 총장이 바뀌다든지, 학장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긴장이 돼요. 그전에는 그런 직에 오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만큼의 연륜을 갖추고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그런 브레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도 그런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특히나 이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그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위에 사람들이잖아요. 뭐 한국의 최고의 리더십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학의 최고의 리더십은 총장이고, 이런 리더십이 이제 켜켜로 하이어라키로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리더들이 생각보다 그런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 인지 능력을 가진 그 리더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런 리더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로 내려오면, 가족이 이제, 이거는 뭐 가족은 이윤에 관계되는 그룹도 아니고, 그쵸? 월급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의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부모잖아요. 부모 중에서도 약간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약간의 이제 이 하이어라키가 조금 있는 집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쪽이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이제 브레드 위너라 그러죠. 우리가 돈을 이제 벌어와서 가족이 먹고 살고, 한 사람은 안에서 이제 살림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 엄마와 아빠 이 위에 두 어른이 아니면 뭐 어른이 하나든 이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에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아이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데 이 리더가 지혜롭지 못하고 고등 인지 능력이 없으면 그 밑에 어때요? 구성원들이 전부 다 고생을 하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는 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돈을 똑같은 양으로 벌어오고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한 두 가족이 있으면 한 가족은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를 뭐 평수를 늘려가고 차의 종류를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데 얼마만큼의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 경제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시작은 비슷했는데 같은 출발점에 있는데 어때요? 이 달리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능이나 결국에는 한 나라도 그러고 한 학교도 그러고 한 가정도 그러고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결국은 거기에서 리더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가 이제 달라지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한 사람이 한 기관을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가정도 부모가 어떤 부모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 안에서 아이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꿈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정말 먹여주는 그 양분을 먹고 그 널쳐라 그러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널서리 할 때 그 널서리 우리가 그 식물들 키우는 거기나 똑같이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영어로 얘기하면 널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널쳐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데 이 부모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똑같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을 우리가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교사들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모는 이제 한 명이나 두 명의 아이들을 널처를 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의 물론 이제 책임은 훨씬 더 크지만 이 선생님은 또 남의 아이들의 20, 30명의 아이들을 1년 동안에 또 널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특수기반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특수반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몇 년 동안 같은 선생님하고 특수반 선생님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꼭 학년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뭐 프라이머리 그래가지고 한 1학년에서 뭐 한 9살까지 아이들을 한 반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특수반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이가 이제 4학년으로 넘어가는 나이 이제 두 자리 나이가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레멘터리에서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두세 학년의 아이들이 두세 살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특수반에 같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그 성향이라는 게 이제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그 거기에 이제 보조교사들을 선생님으로 만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이제 보조교사들이 전부 다 등록금도 이제 뭐라 그러죠? 갑자기 대학의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대학 이제 투이션인데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투이션을 이제 학교 교육부에서 다 페이를 해주고니까 거의 이 친구들이 뭐 학점당 한 25불인가 이렇게만 내고서는 이제 이거를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경쟁이 심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학비를 다 대주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 이 친구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그것도 한 학기 한 두 과목씩 듣고 또 다른 일반 선생 되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들어온 아이들은 그걸 하는데 한 5년이 걸리는데 이 친구들은 한 3년 반에 끝낼 수 있도록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 패러에듀케이터한 경험이 있으니까 속성으로 해서 이제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친구들이 처음 이제 여기에 선택이 되었을 때에는 경쟁을 뚫고 이제 합격이 되었을 때는 아마 굉장히 감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이 인간의 다양성을 왜냐면 학생들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퍼스널리티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는데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제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탁식이라는 그 이게 좀 독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 안에. 그래서 이 그룹이 좀 무서운 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가 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다 이렇게 다운이 되고 전체 분위기가 다 이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즐거움과 행복과 꿈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이제 어떻게 뭐냐 부정적인 것만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분명히 감사한 걸 알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큰 일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뭐 채팅방 같은 데도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불행하려고 작정한 사람 같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는 것처럼 왜 이럴까? 이런 말을 화풀이로 하는 걸까? 아니면 그것이 남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성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뭐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잘 못 보는구나. 잘 못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막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금의 바뀐 것이 자기 인생에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다음 학기에 과목을 못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목을 이 두 과목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그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과목 두 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그 전에 계획된 과목 두 개를 들으나 새로 바뀐 과목 두 개를 들으나 새로 바뀐 과목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튜이션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뀌었다는 그 하나가 그러니까 느낌이 뭔가 화를 낼 꼬투리가 있으면 막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한테 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채팅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걸 떠나가지고 이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내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피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데미지를 주는 자기가 자기를 상처기를 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는 동안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즐겁지를 않잖아요. 내 마음이.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화를 내고 나면 어때요? 지치고 힘들고 그죠? 그리고 불행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그냥 엉망인가 싶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도 계속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제 신경질을 내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습관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조금만 바뀌어도 다 짜증이 나고 다 신경질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이어라키에서 조금 리더십에 조금 높은 직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밑에 사람들을 엄청 괴롭겠죠. 왜냐하면 괴롭히겠죠. 밑에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희생양이 돼서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화풀이가 끝날 때까지 우리 드라마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 악처럼 다른 사람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상처를 주고 이제 헐트를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을 바라보는 이 자세잖아요. 이런 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를 왜냐하면 내 삶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조종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크리터리가 갑자기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언제 돌아가셨다는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몰라요. 어저께 밤에 이 친구가 대학에 내일 못 나온다, 과에 못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서 학과장이 이거를 이제 이 친구가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후속 조치를 하는 이메일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 친구 얘기를 또 다시 하게 됐는지 갑자기 지금 머리가 제가 너무너무 멍해요. 사실은 이런 날에는 여기를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다가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 이것처럼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받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이 자꾸 이제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부고를 받자 너무너무 떨리고 뭐를 하지를 못하겠다가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새벽에 4시에 앉아가지고는 그러다 6시쯤에 그걸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엉엉 소리를 내서 막 울었어요. 어떻게 그냥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러다가 또 이제 거쳤다가 또 그러다가 조금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오고 막 이제 계속 이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것처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컨트롤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제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고등인지 능력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잘못하면 혼을 내잖아요. 혼을 낼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들이 혼날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니면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아이가 반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아이가 나는 가해자잖아요. 지금 가해자라는 게 나쁜 가해자는 아니지만 내가 아무튼 아이한테 혼을 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파워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어른이 나한테. 아이는 그냥 힘없이 받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나는 기분이 어떠냐고요. 아이가 기분이 예를 들어서 나쁘면 그 나쁜 것만큼 내 마음도 속상하고 안 좋죠. 왜냐면 내가 아끼는 아이를 이제 혼을 냈는데 그 혼이 아이가 정말 무언가를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이건 아이한테 교육적 의미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와 그럴 때 이제 혼을 내면서 가르치는 거와 아니면 내가 오늘 기분이 조금 어때가지고 아니면 밖에서 뭔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그전에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또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진다고 아이가 또 딱 그때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행동을 했는데 보통 때는 내가 괜찮게 넘어가던 일인데 오늘따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꽉 잡아가지고 아이한테 혼을 내다 보면 어쩌면 내 기분에 있던 이 가라앉은 기분이 애 앞에 화풀이 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나의 그 가라앉은 그 기분이 그럴 때 내가 이미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그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고 부모가 그 순간을 참고 그 순간을 일단은 아이한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일단은 다음에 이야기하자. 엄마가 오늘은 기분이 좀 힘드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랑 그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성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럴 때. 그게 이제 하이어도 고등인지 능력이고 지혜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아이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그게 이제 나를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나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막 밖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큰 영향이 없기도 하지만 무언가 이 삶에서 내 삶이 고달픈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거를 어떤 화풀이의 대상으로 내 인생의 괴로운 거에 대한 화풀이의 이유가 되고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한테 그런 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대상이 또 내 눈앞에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더 편하게 막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교수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교수가 내 앞에 있지는 않아. 그리고 교수가 내가 하는 거를 듣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맘 놓고 이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욕하는 동안에 나는 괜찮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욕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은 굉장히 후련할까요? 누구에게 내가 내 혼자서 방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 아무도 관중이 없잖아요.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뻘쭘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고 그러면은 아이씨 이러면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클래스메이트에게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관중석에 사람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의 그런 어떤 별로인 모습을 이 친구들이 다 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다 읽고 느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조금 진정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후회가 되죠. 그죠?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나의 그 못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였구나.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남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그러면은 항상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자꾸 퍼스널, 미국 사람들은 이제 퍼스널이라 그러거든요. 퍼스널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내가 그거를 내 거로 누군가 뭔 일이 생겼을 때 나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객관적으로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물론 나에게 온 전화고 나에게 온 이메일이고 나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를 공격한 일과 직장에서 상사가 아니면 내 동료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일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거를 항상 이렇게 나를 디테치해서 퍼스널하게 나를 개인적으로 나를 공격한 걸로 보지 말고 일로 그거를 보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거를 해야지 나를 보호하게 돼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장이 나를 보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뭐라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화풀이를 하느라 그러지만 그러는 그 사람은 나중에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자기를 엄청나게 자기를 다치게 만드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이제 당장 사표 내고 나와야죠. 그죠? 그러지만은 그거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나하고 뭐 형제간도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거를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러면 이걸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요점은 모든 거에서 나를 보호하는 게 이제 먼저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야 되고 내가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한국말이 이제 100%로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샌드 그 늪 있잖아요. 늪에 한 발을 이렇게 딱 해서 걸쳐 놓고 나서 거기서 얼른 그게 늪인 줄 알고 얼른 그 발을 띄어서 나와야지 거기에서 늪인 줄 알면서도 막 이러면서 허우적거리고 그 속에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려 들어가다 보면 온 몸이 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과로는 나를 굉장히 헐트하는 그 시간 동안이 내가 거기에서 그 늪 속에서 빠져나오는 동안이 그 2, 3일 동안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 부부싸움을 한 거 가장 크잖아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거나 일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객관화시켜야 된다는 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 빠져들어가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나를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욕받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그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을 이해해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뭐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해도 나비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쩔크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쩔크 뭐 쓰레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쩔크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덜 다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를 인티미데이트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박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기관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동료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나를 긴장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를 긴장을 시키는 사람들을 이제 인티미데이트 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긴장이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나를 긴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꼭 디테일러들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왠지 모르게 분위기 자체가 말도 그렇고 이렇게 긴장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제가 경험을 한 거는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긴장된 환경 속에 들어가거나 그 환경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9명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어도 한 명이 그렇게 나를 긴장시키는 한 명이 있으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인티미데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티미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하게 되면 말도 줄줄줄줄 나오지를 않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럼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면 복도에서 그 사람을 만나도 내가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나의 상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동료 교수인데도 그 행동이 바시하고 우리가 영어로 바시하다 그러냐. 보스라는 말이 이제 우리 상사를 보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나 모든 것들이 바시하고 굉장히 저지멘탈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지멘탈. 옛날에 이제 정혜선 그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이제 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나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희한한 경험을 했던 게, 제 과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이 대학으로 옮겨왔을 때, 근데 그 사람 이유도 모르게 그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 친구였는데도 그 친구가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그 친구가 나한테 말을 막 못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안 걸죠, 나한테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연찮게 과에 무슨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 친구가 악인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해서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생각해 나를 긴장시켰던 그 친구가 나를 긴장시켰을 때에는 그 친구가 나보다 어느 정도 낫다는 느낌도 무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긴장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악인이다. 그 친구의 나쁜 면이 있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그 친구에 대한 그 긴장감이 싹 제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40대 중반인가 50대 초에 느낀 상당히 오랜 세월을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은 과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처음 느낀 경험이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까지 이제 거의 60년이 다 돼가는 삶을 살면서 한 2번 정도 지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한 명, 또 다른 한 사람 한 명. 이렇게 해서 2번을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긴장감, 인티미데이트 되는 이 긴장감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보다 낫기 때문에 더 긴장감을 주고, 그러니까 긴장을 주면,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주눅이 드는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별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도덕적 이 잣대가 조금 강했나 봐요. 도덕적으로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친구가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을 안 하면 저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친구가 뭔 말 시키면 저도 말하고
그냥 한 명의 이 군중 속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군중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친구였는데,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이랬던 그 친구인데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듣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누군가에게, 그게 무슨 도덕적인 허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을 놓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나를 보호하는 거. 그러면 이 나를 보호하는 것 쪽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헐트할 때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대했을 때, 그리고 또 그 친구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했을 때 그 친구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친구 입장에서 걔가 학과장이고, 그 친구가 부장이고, 그 친구가 선생님이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고, 뭐 그 친구가 나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언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마음이 조금, 그 긴장되는 마음이 조금 더 이제 편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보호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그 과에 비서가 있는데, 그 친구를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항상 제가 그 친구한테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일 욕심이, 저도 이제 월코홀릭인데, 월코홀릭이라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홀릭이니까, 우리가 노는 거에도 홀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중독인 거예요. 일 중독. 이제 저도 이제 일종의 일 중독인데, 제가 이제 일 중독을 해도 이제 즐겁게 일 중독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영화를 보러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어떤 사회에 나가서 재미있는 거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 저는 일하는 순간이 제일 재밌거든요. 제일 재밌고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어떻게 해요? 나의 만족감을 자꾸 느끼고,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한다는 걸 자꾸 느끼고, 나에 대한 발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일 중독이지만은 전혀 그 일 중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즐기는 일 중독에서, 중독이라기보다 그냥 work driven이라 그래서 그냥 일에 그냥 모든 나를 드라이브해서 거기다 넣는 것 같은, 중독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그 말이 더 맞는데, 이제 일 중독인 것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굉장히 막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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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 오늘 돌아가신 제 비서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제가 굉장히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모습인데, 모든 과에 어떤 교수들든 도와주려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저도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항상 이 친구한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괜찮냐고.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너를 지켜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친구한테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Are you okay?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점심 먹었어? 뭐 이러면서 자꾸 제가 물어보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이 사무실 안이 쑥대밭 같아요. 막 그냥 막 서류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발디딜 틈이 없어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하니까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일을 하는데, 지금 쌓여있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교수들을 자기가 혼자서 다 감당하는, 한국 같은 막 GA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GA도 다 이 친구의 손을 거쳐야지 일이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또 일을 계속 자기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가 목요일 날 그렇게 일이 일어났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데, 이 친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다른 친구가 하는 일인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하는 것도 이너프한데 어떻게 또 할래?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 하는데 20초도 안 걸린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교수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일을,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 그러면서, 인생의 자기의 마지막인지도 모르는 그 순간까지 일만 하다가 간 거예요.
그 순간까지. 근데 그 일이 이제 저도 일을 하다가 제가 꼴까닥하고 가도 나는 괜찮다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즐기는 일이면 괜찮아요. 근데 죽어라 죽어라 너무 힘들고 맨날 컴플레인하고 맨날 그러면서 막 이제 투덜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저는 지금 과로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몇 개의 장기 이식도 받고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프레질한 친구인데 이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 친구가 제가 이제 학교에 캠퍼스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맨날 사무실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건물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가방을 굉장히 끈이 긴 그 막 이렇게 꼭 세일즈맨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 같이 큰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그렇게 길게 그렇게 메고는 걸어가는데 이 고스트가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 그래서 그 모습에 제가 깜짝 차 안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근데 막 이 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지친 걸음인 거예요. 이렇게 한 발 한 발을 딱 이런 식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또 열심히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굴은 완전히 이제 지쳐가지고는 그야말로 진짜 고스트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홀령이 나간 친구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차로 저는 이렇게 가고 이 친구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기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양의 능력, 이 일의 능력, 내가 어느 만큼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런 것들도 다 지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아이들 키우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양육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크죠. 자기들끼리 큰데 이제 부모로서 집의 선생님으로서 교육자로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아이들은 어릴 때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한마디 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하고 이랬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처럼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를 계속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자기를 지키는 것인가. 이 자기를 지키는 게 뭐 남이 때리는 거에서 신체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에서 나를 지킬 수 있고 이 일에서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지금 현재 오늘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한 달 안에 할 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내 머릿속에서 알고,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쌓아놓고, 그다음 아침에 막 일어나면 그냥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막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애를 키울 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살이 제일 많이 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애들이 이제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한 번도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넣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빨리 먹고 내 일도 하고 또 아이들도 또 뭐 픽업도 해야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뭐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는데 제가 저를 돌아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만큼 제가 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이런 생각들조차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한대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내가 정리하는 대로 내 삶이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내 삶이 가는데 생각을 안 하면 그때 그냥 번득번득 생각나는 대로 내가 그냥 내 삶이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살면 어때요? 내가 가는 방향을 아는 거예요. 바빠도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디네이터십 이 일을 하지만은 계속 제가 굉장히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딱 이제 수답을 딱 하면서 제가 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재밌지를 않으면 이제 내가 나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돼.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하면서 놓치는 건 뭔지, 내가 이걸 계속 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양을 줄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순간에 제가 저희 학과장과 저희 학장에게 딜을 한 거예요. 나는 이대로는 못하겠다. 요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과목 하나 룰리즈 해주는 걸로는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 내 성격상 이건 내 성격이다. 물론 너희가 3시간 룰리즈 한 과목 가르치는 대신에 이 일을 하라 그러면 딱 그만큼만 해도 돼. 너희가 2과목을 해주면 두 과목 하는 것만큼만 해도 되지만 그건 내 성격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보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그냥 한 과목 수업하는 대신에 요 일을 해. 그리고 그만큼만 해. 그러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냐하면 제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맡았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내 마음에 맞게 만족할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업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 일을 해가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리더십 자리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내가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들, 그 수업을 하는 교수들에게 내가 이 수업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여기 지금 이 친구들은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의 조건이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근데 지금 제가 같은 동료 교수한테는 이러라 저래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석이 되고 정신없이 몰아가던 나를 딱 스탑을 시켜야 돼요. 왜?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재미가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데 왜 재미가 없는지를 먼저 내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는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는 내가 어디서 오는 스트레스인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인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건지, 이렇게 분석을 한 개 한 개 해보고 이것이 절대로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아니어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어도 나는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50대 중반, 50대 아마 저희 양쪽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두 번째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두 번째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는 돌아가신 후에 제가 한 달 동안의 그 시간을 제가 정말로 묵념의 시간처럼 제가 한 달을 보내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지키자. 그 나를 지키는 거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짝으로부터도 나를 지키고 아이들로부터도 나를 지키고 그죠? 이기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를 지켜야지 이 관계가 나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마음껏 제가 그 사람들과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항상 짜증내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소리 지르는 사람이고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고 내가 불행한 사람인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나를 보면 그냥 저절로 같이 감염이 된다면 불행한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행하고 싶어서 자꾸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못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독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다른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와요?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가 바뀌었다고 딱 그럴 때 짜증이 순간적으로 확 나는데 그 확 나는 짜증 나는 나를 얼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물어봐야 돼. 자기 자신한테. 왜 내가 짜증이 나지? 그러면 얼른 봐야 되는 거야. 이 과목을 내가 이거를 들었을 때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생기나? 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예고 없이 설명도 없이 같이 딱 바꿔버리니까 내가 짜증이 순간적으로 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분석을 하고 나면 그 이메일을 보낸 교수에게 이메일을 하겠죠. 내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다. 왜 이렇게 이 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한 친구가 그렇게 이메일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걸 설명을 안 했구나.
나는 스케줄만 보고 이 친구들에게 이 두 과목을 레지스터 하라고 얘기를 했구나. 이게 원래는 다른 과목이었구나. 번뜩 생각이 나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길게 이메일을 쓰는 대신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바꾼 게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그대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해서 여름 학기에는 이렇게 과목을 가르치려고 그랬고, 이게 훨씬 더 이 과목을 듣는 여러분들의 어때요? 시간을 조금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한다고.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때요? 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럼 뭐예요? 타이밍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두가 이제 릴리스가 되고, 이제 모두가 해피 모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막 채팅방에서 막 서로 막 난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던 그 문자가 어떻게 돼요? 스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던 친구들은 약간 뻘쭘해지기도 하겠죠. 그런 것처럼 나를 보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지혜롭게, 그죠? 좀 고등 인지 능력을 가진 모든 사물을, 어? 모든 것들을 내가 좀 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내 삶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나를 지켜야 어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져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죠. 우리가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100년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행복하게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 행복보다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그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요, 내가 나의 능력을 발견하는 일이 저는 가장 행복한 일인 거예요. 내가 나의 파워를 느낄 때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잘 되는 것도 엄청나게 행복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자꾸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뭐가 서울대를 가고 아이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고 아이들이 나중에 뭐 법조인이 되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뿌듯하죠.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내 얼굴이 좀 살고 이것뿐이지만은, 그 친구들이 내 자식이지만 객관적인 남이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가서 내가 그렇게 애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제일 좋다 그래요? 며느리가 제일 좋다 그러죠? 사위가 제일 좋겠죠. 그렇게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준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그래서 자꾸 아이들한테 이제 집착이 가시는 분들도 조금 그 집착을 나를 이제 돌아서 이렇게 쫙,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얘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지? 내가 얘를 이렇게 안 키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이러지? 그러면 얘는 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할 때 얘가 감사할까 나중에? 아, 얘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맞다고 우기고 얘를 지금 시키는 게 맞을까? 얘가 학원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학원 가기 싫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우길까? 우리가 왜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사건 사고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자기가 폭행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뭐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자존심도 있고 이러니까 부모한테 그 얘기를 못하면서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학교를 가기 싫다 그러고 학원을 가기 싫다 그러고 어딜 가기 싫다 그러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니까 혼을 내면서 애를 강제로 보내잖아요. 그랬다가 아이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넘버 원은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내 부모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내가 입을 열 수 있는, 아주 편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 뭐예요? 아이들이 내 부모한테 얘기할 땐 내가 자존심도 안 상하고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 나의 자존감도 낮아지지 않는 이 세상에 베스트 프렌드인 그 부모가 돼야 되는 거는,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혜택을 주고 뭐 아무리 유명 브랜드에 무슨 뭐 파카를 아이들한테 입히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내가 언제든지 내 가장 밑바닥에 가장 더러운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 하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밖에 나와가지고 노점상을 해도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추운 데에서 이렇게 막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 노동 일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도 행복해요, 마음이. 절대로 자기가 고생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즐겁거든요.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그래서
부모가 그 자리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친구들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형제 사이에도 내 동생의 자식이, 내 언니의 자식이, 내 오빠의 자식이 내가 그렇게 기여하면서 그 애를 내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던 조카여도요.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 아이가 내 아이보다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그게 그냥 빈말 속담이 아니라 배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해코지를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막 찢어지게 아프지는 않지만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가 하나가 암덩어리 같은 게 하나 슥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에 관계된 거는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유치해질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친구한테도 그러고 형제한테도 그러는데 이 아이들에게 누가 그런 친구가 돼줄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친구가 없어도 자기가 든든하게 자기가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다면 저는 부모의 역할은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아이들한테 너무 욕심을 내지 마. 아이들이 이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메테리얼이라 그러거든요. 자본주의라는 용어처럼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무언가가 되는 거,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게 갑옷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내놓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이가 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살아갈 그 긴 시간 동안에 아이가 자기를 지킬 줄 알고 모든 거를 자기를 헐트를 안 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기를 지킬 줄 알고 바른 생각을 가질 줄 알고 그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질 줄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나라의 리더를 뽑는 것도 제대로 뽑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선거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나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 이익을 못 줄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인간인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는 눈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는 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죽는 순간까지 같이 살 짝을 제대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냥 얼굴 이쁘네, 키가 크네, 뭐 잘생기네, 뭐 이렇게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뭐 어느 대학을 나오네, 직업이 뭐이네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에 내가 같은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짝으로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친구하고 살면은 막 재밌겠다 뭐 이런 것보다 내가 편안하게 삶을 살겠구나. 내가 이 친구하고 살면 내가 나를 지켜가면서 살 수 있겠구나.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자기를 지키는 아이들은 지킬 줄 알게 되면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자기 짝을 찾는데 어떤 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게 돼요. 저희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큰아이가 30살이 되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작은 아이는 이제 뭐 내년 초반이면 둘 다 이제 25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 문득문득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여자친구가 아직까지도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그런 게 걱정이 안 돼요. 하나도. 그냥 항상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게 너희들은 제대로 찾을 거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매력적으로 이렇게 겉모습이 끌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같이 이렇게 좀 해보면은 이제 뭔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안에 인간 이 내면에 겉은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 아니라는 말이 소프트웨어가 뭐 자기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하고 맞지를 않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 친구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 친구도 같이 옳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도덕적 잣대나 윤리적 잣대나 이런 것들이 맞게 나가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지금 오래 하고 있죠. 몇 분 동안이나 했는지 이상하게 이제 더 이상 미닛이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꼭 교육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내가 나를 잘 가꾸고 살면은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마르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목마르고 배고픈 게 조금 적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기준이 딱 생기면은 이 아이를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무엇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참, 저 사람은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내 눈이 어떤 그런 외면적인 거에 하드웨어에 내가 중심을 두는 사람이면 그런 것만 보이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저같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사람은 이제 저는 하드웨어가 아무리 화려해도 소프트웨어가 아니면은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처음엔 저도 끌리죠. 이 친구들이 밝고 맑고 막 이러니까 아주 뭐 이제 막 얘기를 하면은 저도 끌리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소프트웨어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력이 없어지는데 이제 이기적인 친구들, 그죠? 굉장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벌써 얘기를 좀 해보면은 진국이라는 그 진국의 의미가 사람마다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그쪽으로 푸시를 해서 키울 거고 그런데 하기야 뭐 이런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죠?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뭐 디스어그리 막 디스 안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이 다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뭐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는 마음 편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난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아무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진수성찬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그냥 자리가 편하지 않은 거고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 가장 제가 힘든 게 제 마음속 이 조그만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제일 괴로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불편함은 어디서 와요? 사람에게서 오고 특히나 내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또 그런 불편함이 오죠. 굉장히 괴롭죠. 그걸 이겨나가기가 그 순간을 못 이제 이어가기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은 뭐 도망가는 것 같더라도 일단은 한 발짝 딱 떨어져서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는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면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이제 제가 이제 학장하고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딜을 할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뭐 그 다음엔 어때요? 저는 그렇게 딱 해놓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랬을 때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학장이에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깨끗하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대신에 아무 찌끄러기가 남지 않게 마음껏 해요. 찌끄러기가 남으면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가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하면 내가 더 후회가 되고 더 속상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깨끗하게 싹 내가 할 일을 딱 해서 상대방에게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여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심할 때도 있고 어쨌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을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하고 안녕 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를 막는 거.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평정한 고요의 바다처럼 평정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저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제 하죠. 몇 년의 세월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나면은 정말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죽음이라는 거는 나의 그림자다. 우리가 같이 간다. 친구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흐려질 때 또 이런 일을 한 번씩 만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순간인가 지금 그 친구 오피스는 그 엉망이던 그 오피스가 그대로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남겨놓고 간 이 친구의 삶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어리석기도 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누구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알겠어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 겪고 집에 있는 제 이 방을 들어오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이제 일을 겪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여기서 스톱할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죄송해요.